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정권이 24일 한반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상황을 주시하면서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 정권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공보장교인 마이크 카프카 대위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행위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위협을 보여준다며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단호히 지켜낼 것이라면서 다음 달 미국 방문 때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번 발사를 포함해 대북 정책에 대해 확실히 논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 대해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력 시위 강도를 높여가면서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본격 도발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순항미사일 발사로 일단은 의도했던 그 이슈화가 좀 덜 됐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미국도 한국도 보도를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고강도를 높여서 수위를 조절했고 지금도 이제 아마 미국의 반응을 볼 것 같고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그냥 원칙적인 내용만 담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역할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북한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도발 배경에는 미중 갈등 고조가 자리 잡고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북한이 향후 도발 수위를 더 높이더라도 추가 제재를 중국이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중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토 결과에 따라 북한이 추가 도발 등 벼랑 끝 전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정권의 잇따른 군사력 강화 행보와 무기 실험 등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문이 급격히 닫히고 있다는 지적이 이곳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또 북한이 도발을 해도 미얀 동맹이 직접적인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는 북한 지도부의 셈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4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허드슨 연구소가 북한의 위협 인식과 미얀 동맹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핵무기 고도화를 선언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이 이 같은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이미 화제를 군축으로 전환했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문이 급격히 닫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oor to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rapidly closing before our eyes. Kim Jong-un believes he can shut it now and open a new one that is going to lead the country to become a permanently and even an acknowledged nuclear state.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둘러싼 비관론은 북한 수뇌부 입장에서는 희소식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군축에 초점을 두는 대북 정책으로 전환한다면
동북아 영내 많은 동맹들에게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전후회 회장은 과거 한때 북한은 자신들이 도발해도 미얀 동맹은 직접적인 군사적 대북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2017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얀 동맹의 대응 수칙이 급격히 전환됐다며 북한이 도발해도 미얀 동맹이 직접적인 군사 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는 셈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And that North Korea found what the limits of the will were for the alliance and whether or not the alliance would commit to a military action directly against North Korea. And the pattern over time is no, it will not.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얀 동맹은 향후 북한의 특정 행동이 어떤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셈법에 넣도록 분명히 해왔다며 북한은 미얀 동맹의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인범 전 한국 특수전 사령관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논의는 중국에게도 대북 관여에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The U.S. government should be thinking about discussing nuclear weapons for South Korea and Japan. I would say that that is a great option. Why can't we talk about this? If South Korea were to become a nuclear threshold state like Japan, or even further, it would scare the Chinese and maybe put them to do some action.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북한 등 적성국에 점증하는 핵능력 고도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핵전력 현대화 필요성을 촉구하는 서한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로저스 의원과 전략군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터너 의원 등 공화당 의원 24명은 소환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미국의 핵 억지력 향상과 본토 미사일 방어 현대화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기존 지상 기반 요격기를 차세대 미사일 요격체로 전환 배치하기 위한 투자도 요청했습니다. 의원들은 미국이 핵능력을 감소시키거나 유지하는 데 머무는 동안 적국들은 핵무기 수를 늘리고 역량을 급속도로 진전시키고 있다면서 북한을 주요 적성국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핵이 장착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미국 본토를 계속 위협하려 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미국의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만큼 미국이 핵 역량을 저하시키는 정책은 치명적인 실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신병 인도를 미국으로 인도한 데 대해 반발해 말레이시아와의 단결을 선언한 가운데 말레이시아 군경이 준비태세와 치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 당국은 북한 정권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 국영 뉴스 채널 버나마는 24일 아펜이 부앙 말레이시아 방위군 사령관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 군 당국의 준비태세 수준을 강화하며 특히 사이버 안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앙 사령관은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대리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철수하면서 한 발언에 대응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Malaysian authority will bear full responsibility for all the consequences to the incurred between the two countries. 김 대사대리의 이 같은 발언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 사업과 문철명 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하자 이에 반발해 단교를 선언하고 이에 맞서 말레이시아가 북한 외교관 철수를 명령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도 대비태세에 나섰습니다. 압둘 하미드 바두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말레이시아 모든 경찰에게 말레이시아와 북한 사이의 긴장과 관련한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감시를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버나마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단교를 선언한 말레이시아는 북한 해커들이 거점으로 삼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 육군은 지난해 7월 발표한 북한 전술 교본을 통해 6천 명이 넘는 북한 해커 가운데 상당수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인도와 함께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벌어지는 5대 장소 가운데 한 곳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8년 북한 해킹그룹이 허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메시지를 사용해 말레이시아 금융기관에서 3억 9천만 달러의 자금을 불법으로 이체하려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매튜하 민주주의 소재단 연구원은 말레이시아 군 당국이 대북 사이버 안보를 강조한 데 대해 북한의 잠재적 공격 가능성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Cyber has become a very key aspect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way of conducting asymmetric security operations around the world, whether it's for espionage, for financial crime, or for disruptive capability. So I think, yeah, there definitely is the potential and the capacity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conduct such state-sponsored cyber attacks. 하 연구원은 또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의 치안 강화 역시 2017년 김정남 암살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암살 사건은 말레이시아와 북한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하 연구원은 그러면서 당시 김정남 암살 사건은 말레이시아와 북한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웠는데 이번엔 북한에서 직접 단교 발언까지 나왔다며 이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유택성입니다.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유럽연합 EU가 밝혔습니다. 유엔 제네바 주재 EU 대표부는 24일 이날 폐막된 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결산 성명에서 EU는 지난 17년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인권이사회에 제기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도록 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 건 EU와 국제사회 모두의 책임이라고 한 월터 스티븐스 유럽연합 대사의 발언을 강조했습니다. EU는 또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서 북한 당국의 인도주의 단체들의 접근 허용을 촉구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과 유엔 인권 서울 사무소의 역량을 계속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24일 미얀 동맹을 포함한 미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외교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간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얀 동맹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필수적이고 북한 정권이 제기하는 도전에 맞서기 위한 긴밀한 조율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미국 동맹국들의 추가 기여를 포함한 공평하고 호혜적인 분담에 초당적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와 방위비 분담금을 최근 타결한 한국, 일본의 협상 사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